저는 이분 진짜 걱정됩니다. 네. 조원진 의원인데요. 아, 대한애국당. 대표죠, 지금. 예. 근데 이분이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네. 지난 토요일에 예. 서울 그 광장 부근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아, 이분들 집회 요새도 하고 계시군요. 네, 서울역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 네. 이 방송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좀 꺼릴 정도로 네. 욕설과 막말을 했습니다. 어머나. 예. 아. 현직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미친 XX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나. 이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아, 이거는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현직 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더더군다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 미친 XX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군요. 이걸 관련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지금 애국보수당을 대표한다는, 애국보수를 대표한다는 분은 이렇게 욕설을 하고 있고, 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는 국민 인식과는 동떨어진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정말 한국 보수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냉전이 녹아내리고 한반도에 화해의 대탕트가 열리고 있는데 네. 이제 냉전이 다 녹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얼음이 요란해졌거든요. 네. 근데 이 얼음 위에서 옹기종기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녹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게 물이 깊거든요. 이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뭐 자유한국당을 걱정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 좀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스탠스는. 더군다나 이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를 그렇죠. 하면요. 이게 면책특권이 국회 안에서는 될 수 있지만 국회 밖에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근데 본인 블로그에 그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흔히 말해서 글쎄요. 빼박이라고 하죠. 문제가 제기가 되면 빼박이 네, 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조원진 의원은 빼박이다. 있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동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느라 길이 많이 막혔죠? 오늘 뭐 집회도 있고요. 네. 노동절 관련 노동절 집회도 집회 있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사고도 좀 많이 났고, 그리고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예. 많아서 네. 조금 위태위태했습니다. 집회 가야 되는데, 그죠? 그쵸. 예. 네. 오늘이 노동절, 네. 128주년. 노동 시간이 여전히 우리는 기네요. 우리 지금 일하고 있죠? 노는 거 아니죠? 예. 저는 그냥 얼핏 네. 뭐 OECD에서 최장 그 노동 시간을 자랑한다. 네. 그래서 한국이 당연히 1위일 줄 알았는데 네. 우리 1등 아니었어요? 1등이 아니더라고요. 1위가 멕시코였더만요. 멕시코. 네. 2등은요? 2등은 또 코스타리카라고. 커피 유명한 나라. 이게 1위 자리를. 우리 몇 등이에요, 그러면? 3위입니다. 3위요? 뺏겼습니다. 동메달. 네, 안타깝네요. 그렇군요. 이게 상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시간이 제일 짧은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노르웨이인가요? 독일. 독일인가요? 예, 독일.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순위가 곧 바뀝니다. 이게 2016년 기준이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노동 존중을 강조한 대통령이 이거 바꿔주지 않을까, 순위를. 네. 우리가 지금 상위인데 노동시간 최하위 국가 이 5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정말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나도 판문점에서? 네. 나도 판문점에. 저도 가고 싶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들이대기 시작하시는군요. 이게 예.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 네. 그동안 뭐 얼마나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까? 저희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스위스네, 싱가포르네, 스웨덴이네, 네. 몽골이네, 여러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을 결정된 거예요? 결정은 아닌데요. 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위터에 네. 이거 트위터 사랑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많은 국가들이 북미 회담 장소로 고려되고 있지만 네. 제3국보다는 북한과 한국 국경에 위치한 평화의 집, 자유의 집이 네. 더 대표성이 있고 중요하다. 이런 트윗을 갑자기 날립니다. 그러니까요. 프리덤 하우스, 피스 하우스. 어느 하우스인지. 그런데 네. 또 오늘 나이지리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또 이제 무슨 발표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판문점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상당히 사실상 결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근데 그나저나 우리 계속 평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트윗을 이렇게 썼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가능성? 뭐 간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나이지리아와의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를 또 하니까 언론들도
진짜로 판문점에서 상당히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또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솔깃할 것 같아요. 판문점. 왜냐하면 너무 근사했거든요. 그렇죠. 그 새소리. 도보다리 30분. 나도 앉아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생중계되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그러니까요. 보면서 예. 이게 생각보다 시쳇말로 네. 너무 잘 빠진 겁니다. 모든 분들이 봐도. 그러니까요. 그 12시간이 너무 그렇죠. 근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고 회담 성과도 굉장히 괜찮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야 북미 정상회담을 만약에 판문점에서 해서 네. 성과를 어느 정도만 낸다고 한다면 네. 이건 굉장히 이 공이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탁현민 선임행정관 빌려가는 거 아닐까?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하는데, 그 좀 탐나는 이벤트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5곳에서 2곳으로 줄었을 때요. 맞아요. 그때 미국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내놨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2곳에서 갑자기 판문점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그냥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예. 그만큼 북미 간 실무 접촉이라든가 물밑 협상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걸 네. 또 반증을 좀 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판문점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판문점이 된다면 또 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이벤트가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이건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미국이 준비하는 겁니까? 북한이 준비하는 겁니까? 그 판문점 남측 구역입니까? 북측 구역입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남측 구역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판문점 지금 남측 구역. 이렇게 언론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만약에 남측 구역에서 만약에 판문점에서 남측 구역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예. 한국이 불가피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 정부. 갈 수밖에 없죠. 가까워요. 예. 금방 가요. 그래서 예. 북미 간 정상회담이 아니라 네.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종전선언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얘기가 잘 되고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네. 뭔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물밑 접촉 얘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뭐 여러 분석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지금 이 국면은 소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 그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회담장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회담장 앞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계속 전문가랍시고 얘기를 하는데 다 틀린다. 조금 그 민망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최고위층에서 모든 것이 속사포로. 그렇죠. 김여정 부부장에 따르면 말리마. 천리마도 아니고 말리마식으로 지금 막 일사천리로 정리가 막 팍팍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릴 수 있는데 평양도 이러다 틀리지 않을까. 근데 또 이러다 평양으로 확 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두고 네, 있습니다. 예. 판문점으로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도보다리 같은 경우에도 네, 너무 멋있었죠. 30분 정도 이렇게 단독 회담, 내용적으로 단독 회담을 할 거라고는 실무진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렇고 네. 다들 또 호탕한 성격이거든요. 호방한 성격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말. 네.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예상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 남북 정상들이 그냥 그 티타임 테이블은 놔뒀지만 거기에 그렇죠. 앉을지, 그러니까 뭐 실무자들은 준비는 해놨지만 네. 거기에 앉을지, 앉아서 차를 마시게 될지 전혀 예상을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워낙 대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날 영상이 어땠는지 전혀 그렇죠. 나도 청와대에서 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전혀 상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하든 상상 이상의 네. 결정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트럼프 기대가 큽니다. 대통령이 네. 노벨 평화상에
명예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노벨!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입이 완전히 귀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어느 정도 의도한 거라면. 사실상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노리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걸 의도를 했다라면, 판문점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효 여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짧게 모셨는데, 그 노벨상 받으시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축전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축전을 그렇게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시고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사실은 저는 그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기는 게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 이런 트윗을 갑자기 날립니다. 그러니까요. 프리덤 하우스, 피스 하우스. 어느 하우스인지. 그런데 또 오늘 나이지리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또 이제 무슨 발표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판문점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상당히 사실상 결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근데 그나저나 우리 계속 평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처음에 트윗을 이렇게 썼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가능성? 뭐 간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나이지리아와의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를 또 하니까 언론들도 진짜로 판문점에서 상당히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솔깃할 것 같아요. 판문점. 왜냐하면 너무 근사했거든요. 그렇죠. 그 새소리. 도보다리 30분 나도 앉아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생중계되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시쳇말로 너무 잘 빠진 겁니다. 모든 분들이 봐도. 그러니까요. 그 12시간이 너무 근사했잖아요. 저는 이분 진짜 걱정됩니다. 조원진 의원인데요. 대한애국당. 대표죠, 지금. 근데 이분이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 토요일에 서울 그 광장 부근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이분들 집회 요새도 하고 계시군요. 서울역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 방송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좀 꺼릴 정도로 욕설과 막말을 했습니다. 어머나. 현직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친 XX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나. 이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거는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현직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더더군다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미친 XX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걸 관련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지금 애국보수당을 대표한다는 애국보수를 대표한다는 분은 이렇게 욕설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는 국민 인식과는 동떨어진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정말 한국 보수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냉전이 녹아내리고 한반도에 화해의 대탕트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냉전이 다 녹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이 요란해졌거든요. 근데 이 얼음 위에서 옹기종기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녹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게 물이 깊거든요. 이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뭐 자유한국당을 걱정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저런 스탠스는. 더군다나 이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를 하면요. 이게 면책 특권이 국회 안에서는 될 수 있지만 국회 밖에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근데 본인 블로그에 그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흔히 말해서 빼박이라고 하죠. 문제가 제기가 되면 빼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빼박이다. 있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동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느라 길이 많이 막혔죠. 오늘 뭐 집회도 있고요. 노동절 관련 집회도 있고. 있죠. 그리고 사고도 좀 많이 났고 그리고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조금 위태위태했습니다. 집회 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오늘이 노동절 128주년. 노동 시간이 여전히 우리는 기네요. 우리 지금 일하고 있죠? 노는 거 아니죠? 저는 그냥 얼핏 뭐 OECD에서 최장 노동 시간을 자랑한다. 그래서 한국이 당연히 1위일 줄 알았는데 우리 1등 아니었어요? 1등이 아니더라고요. 1위가 멕시코였더만요. 멕시코. 2등은요? 2등은 또 코스타리카라고. 커피 유명한 나라.
이게 1위 자리를. 우리 몇 등이에요, 그러면? 3위입니다. 3위요? 뺏겼습니다. 동메달. 네, 그렇군요. 이게 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시간이 제일 짧은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노르웨이인가요? 독일. 독일인가요? 예, 독일.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순위가 곧 바뀝니다. 이게 2016년 기준이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노동 존중을 강조한 대통령이 이거 바꿔주지 않을까, 순위를. 네. 우리가 지금 상위인데 노동시간 최하위 국가 이 5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나도 판문점에서? 네. 나도 판문점에. 저도 가고 싶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들이대기 시작하시는군요. 이게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까? 저희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스위스네, 싱가포르네, 스웨덴이네, 몽골이네, 여러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을 결정된 거예요? 결정은 아닌데요. 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거 트위터 사랑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많은 국가들이 북미 회담 장소로 고려되고 있지만 제3국보다는 북한과 한국 국경에 위치한 평화의 집, 자유의 집이 더 대표성이 있고